네, 협상 마감 시한이 이번 주말입니다. 네.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가 될 텐데 우리의 협상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뭐 계속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물밑에서도 협상을 하고 있고요. 러터닉 상무장관의 자택까지 김정한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서 또 추가 협상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의 요구도 있을 테고요. 또 미국이 주장하는 바도 있을 테고 상호 간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1일이 이제 관세 협상 마감 시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되는데 미국은 EU, 유럽연합 그리고 또 중국, 한국과 이제 연쇄 협상을 하는데 EU와는 타결이 됐습니다. 러터닉 네. 장관 그리어 대표가 스코틀랜드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미국과 EU 현지 시간으로 27일 15% 관세율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요 국가들하고는 15%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일본도 그랬죠. 또 지금 EU도 그렇죠. EU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좀 목적을 또 목표로 해서 또 협상을 해나가야 될 텐데 항공기 등이 전략적인 분목에 대해서는 또 상호 무관세 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양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28일, 29일 스웨덴에서 미중 3차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 협상이 진행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 협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업자원부 장관 김정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 러터닉 장관이 뉴욕 사저까지 쫓아가서 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산업장관이 통역 수행원 없이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고 8월 1일 전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중 협상 직후에 미국에서 한미 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31일입니다. 1+1 네, 협상을 하는데 말 그대로 막판 단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2+2로 예상이 됐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1이 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물밑 접촉으로 상당히 좀 진전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남은 부분은 구윤철 부총리가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함께 좀 금전적인 이야기, 뭐 얼마나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 1+1 협상이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도 생산적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협의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1+1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조선, 특히 에너지 협력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린 이걸 통해서 에너지 이제 LNG 알래스카 개발이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차 관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호 관세를 얼마만큼 우리가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내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미 상무장관은 러터닉 장관은 한일 신경전을 조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일본도 이 정도로 했는데 한국도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니까 한국도 뭐 한 4천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제 이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의 한 절반 정도 되니까 한 절반 정도인 한 3천억 달러 정도면 좀 타협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미국 측의 일정을 고려해서 미중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인 7월 31일이 상당히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또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네. 이 부분도 이 상호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하나의 또 축이 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을 좀 끌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조선업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패키지 딜을 해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무기가 되는 것이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업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예. 실제로 제임슨 그리어 USDL 대표가 제주 회담에 우리 회의에 왔을 때 그때도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어요. 네. 또 팔란 미 해군청 장관도
조선소를 방문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 조선이 왜 이럴까? 세계 양대 산맥이 이 중국과 한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견제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을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미국이 군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미 이 상당히 노후화된 군함을 수리하고 또 이것을 이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이른바 MRO라고 그러죠. Maintenance, Repair, 그다음에 Operation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조선소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법을 보면 존슨 법이라고 하는 법을 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런 핵심 군사 시설이든지 무기에 대한 권한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을 변경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자동차가 중요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고 반도체가 중요한 나라가 한국과 대만입니다. 네. TSMC가 있기 때문에 또 배터리가 중요한 나라가 또 한국과 일본인데 조선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위 경쟁력인데 이걸 기술력을 앞서고 있는 것은 한국이고 또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 이제 무기가 된다는 것인데 조선소를 설립하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의 조선업을 좀 살려달라.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군함을 다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 생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미국의 조선 능력을 제조 능력을 좀 키워주고 네. 인력도 교육시켜 달라. 이게 미국 측의 요구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협상에서 얼마만큼이나 녹아 들어가면서 관세율을 낮추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로서는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업 카드 그리고 앞서 타결된 일본과 EU를 보면은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리고 관세를 낮췄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 일본은 760조 원 투자하기로 했다. 와. 유럽연합은 860조, 870조 투자하기로 했다. 와. 이걸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런 대미 투자가 언제까지 얼마만큼이나 실질적으로 구체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 국내 정치를 위한 부분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미일 협상을 타결했는데 5,500억 달러 투자 시장 개방도 있고요. 쌀 개방을 하고 있죠. 또 트럼프는 다른 나라도 돈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1순위는 뭐냐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 예. 2순위는 돈으로 주는 거. 3순위는 뭔가 이 개방해 주는 거.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759조 원, 약 760조 원입니다. 철강, 알루미늄은 그대로 또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낮춰진 것도 있습니다. 일본 마음대로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EU의 경우에도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판에 15%로 일본만큼 낮춰졌습니다. 그 이유는 EU가 미국의 6천억 달러,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네. 830조 원을 투자하겠다. 와. 그러니까 이걸 한국에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도 조율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히 몇 년까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라는 게 없으면 우리도 뭐 한 10년 투자하겠다, 20년 투자해서 30년 거치하겠다 이런 식도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서요. 이 빠듯한 시간이 최대 난관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우고 실시간으로 협상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예. 대통령이 지금 협상 실무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진행상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이 질문에 답변을 했죠. 거의 24시간 보고를 받는다. 새벽에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엄청나게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산업장관, 통상본부장, 미국 현재 지금 다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가 있고요. 또 지금 조현 장관도 가 있고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일 범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익 중심 협상을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모든 부처가 총동원이 됐는데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